네, 안녕하세요. 815 모니터. 오늘도 즐겁게 시작합니다. 오늘도 아주 특별한 분을 모셨는데요.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재테크 카페를 운영하고 계시는 텐인텐이라는 카페의 주인장이십니다. 박범영, 어떻게 제가 대표님이라고 해야 되나요? 어떻게 많이 물어봅니다. 그래서 예. 주인장님이라고 주인장. 주인장. 카페 지기가 공식 명칭인데 저는 주인장이라고 주모처럼 뭐 약간 편안하게. 네, 예, 대한민국 제1의 재테크 카페 텐인텐의 카페 주인장 되시는 박범영 주인장이십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제가 사실 이제 재테크와 관련해서 이제 여러 사이트들을 보는데, 회원 수가 80만이라고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예, 그렇죠. 예. 이게 대한민국에서 가장 그쵸. 큰 예, 가장 큽니다. 카페라고. 예. 그리고 이게 만들어진 지가 이게 언제 만들어진 거죠? 그 2001년도에 만들었으니까 벌써 18년 넘었죠. 아, 그렇죠. 거의 20년 가까이 되는 예. 그 오랜 시간을 이제 계속 같은 일을 해오시고 계시는 그렇죠. 건데, 예. 이 카페를 처음 만드셨을 때 이 목표가 뭡니까? 그러니까는 뭐 저는 이제 나이부터 얘기하면은 71년생이고요. 아,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내년이면 50인데 나이에 무슨 동안이신데. 왜 그 얘기하냐면 71년이라는 게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태어난 그러니까 103만 명 태어났고요. 아, 그래요? 예, 우리나라에서 지금도 가장 많이 살아 있을 거고. 저희가 또 IMF 세대고 약간 그래서 그렇죠. 저는 회사 입사해서 LG에 입사했는데 그때 느꼈던 부분은 이제 내가 회사 노예구나.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깨우쳤는데 다른 사람들하고 대화하다 보니까는 동참이 별로 없어서 카페에서 그때 카페 많이 만들어서 네, 그렇죠. 맞벌이부 10년 10억 모으기. 저는 이제 10년 내에 은퇴하겠다. 왜 그러냐면 어차피 시스템이라는 게 자본주의의 원리상 나의 시스템 만들어 가야지 자유가 주어지고 남의 시스템에 들어가면 이제 그게 종속이니까는 그래서 왜 내가 여기 이 자리에 회사에 있을까 보니까 이제 부모님이 대학까지만 가르쳐 줬는데 그것도 감사하지만은 뭐 부자빠 가난아빠처럼 부의 원리나 자본에 대한 거 우리 부모님도 당연히 모르시니까 이제 가난하게 살았다고 생각했고 그때부터 한 거는 미국이 이제 뭐 그런 공부들 있잖아요 기축통화 뭐 그런 것들을 해서 그래서 외롭게 하는 것보다는 카페 만들고자 2001년 6월 1일에 만들어서 지금은 80만 명이 된 거죠. 씨앗을 뿌려서. 그러게요. 이게 참 한 가지를 그렇게 오래 한다는 게 정말 끈기 있게 한다는 게 쉬운 건 아닌데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정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겠어요. 왜냐면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으면 참 별의별 일이 많이 맞습니다. 생기거든요. 그렇죠? 잘 아시죠. 근데 이게 텐인텐이 10년 내 10억 모으자. 이게 개인적인 목표였죠, 솔직히. 맞벌이 그래서 원래 이름이 맞벌이 부부 10년 10억 모기. 그래서 외벌이는 왜 안 되냐 이런 얘기도 많았고요. 미혼은 안 되냐 이런 얘기 했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은 이제 미국에서 이제 유행한다 이제 파이어족의 원조죠. 지금 뭐 최근 몇 년 전에 이제 미국에서도 극단적 저력과 10년에 은퇴하자 젊은 사람들 많다는데 저희는 제가 생각했던 거는 그런 개념을 출발한 거죠. 네, 그렇군요. 자, 그러면 10년 내 10억을 만들자 그렇게 목표를 세우셨는데 그러면 어떻게 달성하셨나요? 그렇죠. 2009년도에 그럼 2001년도에 만들어서 그럼 땡겼네. 10년도 안 걸렸네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 개인적으로 카페는 2001년 만들었지만은 제가 결혼한 게 99년이거든요. 네. 입사를 98년에 했고. 그래서 그 타이밍이라는 게 이제 98년에 깨우쳤고 이제 결혼하면서 더 가장이 되니까는 이게 어쨌든 내 식솔들이라고 하죠. 이걸 어쨌든 책임을 져야 되니까는 그래서 10년이라는 시간 안에 꼭 탈출하겠다라고 생각했던 거고 딱 99년에 결혼해서 2009년이니까 딱 10년 돼 만에. 그럼 어떻게 그 부인하고 같이 맞벌이를 하셨던 건가요? 예, 저희 와이프는 이제 교사하고 교사시고. 뭐 그래서 했는데 이제 생각의 프레임이라는 게 다 틀리잖아요. 저는 이제 자유에 대해서 간절하지만은 와이프는 이제 그런 부분에선 약간은 안정적인. 왜 그러면 절약을 해야 되고 아까 이번 파이어족처럼 어쨌든 자본이 없는 상황이니까 그렇죠. 절약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남의 돈을 빌리던가 제가 모으던가 해야 되는데 저는 뭐 남의 돈 빌리는 거에 대해서 레버러지 효과에 대해서는 자본주의에서 인플레이션 이런 상황에서는 좋은 건 알지만은 기본적으로 겸손하게는 일단 자기부터 출발하자가 카페의 모토고요. 그래서 저희도 한 70% 저축. 그러면 지금 뭐 그 70% 저축을 했다 말씀하셨는데 그 과정이 쉽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렇죠. 한번 좀 설명을 해주시죠. 대표적으로 보면 그냥 이런 거죠. 제가 에피소드 중에 가장 제가 많이 얘기하는 게 용돈이 10만 원이었어요. 차비 플러스 점심값이. 이제 그거를 이제 목표를 잡으면 이제 그런 거죠. 이제 7년 동안 이제
뭐 아는 사람 그랬잖아요. 차비만 해도 5, 6만 원이고 점심값만 해도 4천 원만 해도 25일 다녔으니까 그렇죠. 10만 원인데 어떻게 하느냐. 근데 다니다 보니까 회사 다니다 보니까는 카드 사니까 이제 법인 카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눈치가 빨라야죠 이제. 그게 남의 돈 쓰는 게 아니라 선배들이 팀장님이나 이제 파트장이 두 사람이 제가 약속을 안 잡으면은 결제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이제 법인 카드라고 해서 잡무식 때처럼 팀에 네. 쓰도록 돼 있고 그래서 한 6, 7년은 약속을 거의 안 잡았죠 점심에.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서는 이제 짠돌이. 뒷담화가 듣는 거죠. 이제. 근데 이게 피해를 안 주지만은 우리 사회는 공동체에 이제 약간 못이 나는 거 있잖아요. 티가 난다 하면은 싫어하지만은 저는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사실 그게 말이 쉽지 그게 쉬운 거 아니거든요. 예. 사회생활 하면서 그쵸, 맞습니다. 뭐 직장 동료들도 있고 친구들도 있고 하는데 딱 정말 그때는 아마 30대셨겠죠. 예, 그쵸. 예, 30대 남자가 초반, 예, 초반 예, 완전. 딱 10만 원 가지고 예, 맞습니다. 차비와 예. 점심값까지 한다는 예, 게 그건 쉬운 게 아닌데. 근데 이제 뭐 어쨌든 그렇게 주변에서 뭐 욕을 하더라도 예. 뒷담화를 예, 하더라도 그러니까 뭐 통장을 보면서 위안이 되나요? 그렇죠. 저는 그게 뭐라는 이제 영화를 보면 쇼생크 탈출은 제 인생 영화인데 네. 똑같지 않습니까? 그 주인공이 이제 조그만 망치 하나 가지고 다른 사람들은 저는 이제 그 비유가 이 감옥이라는 데가 지금 자본주의에 우리가 취업해서 살려고 하는 이 노예 생활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근데 그 사람은 자유가 꿈꾸는 거죠. 대부분 사람들 쳇바퀴 안에서 나가고 싶지만 그냥 익숙해지죠. 근데 그 주인공만 유일하게 20년 계획을 세우죠. 한 줌 한 줌. 왜 그래? 목표라는 게 뭐냐면 이렇게 살면 한 번의 삶을 이렇게 살지 않아야 되겠다는 확고한 그러니까 자기 철학이죠. 그게 바탕돼야지 가능한 거고 그냥 돈을 벌겠다고 하면은 쉽진 않을 겁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기본적인 인생 철학에 대해서 기반이 없이 극단 절약을 하다 보면은 흔들리죠. 왜 이렇게 사는지. 그렇죠. 왜냐면 요새 또 욜로족이라고 맞습니다. 해서 인생을 현재 즐기자. 네, 맞습니다. 이게 또 유행이잖아요. 예, 그렇죠. 예. 그러면 뭐 주변에서 친구들이 뭐 여행 가서 뭐 예, 그렇죠. 인스타나 뭐 예, 이런데 그렇죠. 페북이나 이런데 막 재밌게 맛있는 거 먹고 좋은 데 가고 이런 거 사진 올라 그러면 예, 맞습니다. 막 속상하잖아요. 그런 게 이제 자존감이 좋아야 돼요. 아. 저는 지금 스파크 타고 다녀요. 근데 제가 아는 재테크에 성공한 애들은 대부분 저를 이제 좀 피해요. 왜요? 왜 그러냐면 이제 제가 옛날에는 형님하고 했다가 하지만 지금 돈을 벌면 대부분 차가 2억짜리, 3억짜리 바뀌어요. 부동산이든지. 그렇죠. 왜 돈을 이제 쉽게 보는 거죠. 저는 그렇지가 않아요, 지금도. 그러니까 그 친구도 저를 불편해. 왜 저 형님이 자기를 끌어주고 더 여유가 있는데 왜 저렇게 살까 하지만은 저는 목표가 그러니까 더 이상의 또 아, 더 높은 목표가 왜 있으니까. 그러냐면 아니, 자유가 그게 남을 보여주는 시각이 아니라 인스타 그게 다 똑같잖아요. 그렇죠. 인정받고 싶은 욕구, 어. 내가 이렇게 살고 있다는 거 그게 중요한 거는 이제 저는 그런 게 자존감이 낮은 사람의 특징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하긴 뭐 메리츠 자산운용의 그 예. 존리 대표님이 부자가 되려고 해야지 왜 자꾸 부자처럼 보이려고 하냐고 네, 맞습니다.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심리학도 많이 공부해 보면은 결국 결핍에 대한 성공하는 모티베이션 중에 제 주변에도 그런 친구들이 제일 돈을 잘 벌어요. 가난했기 때문에 인정받고 싶고 치열하고 전쟁도 잘하고 하지만은 제가 이제 20년 동안 카페를 운영하고 보면서 수많은 사람 만나보면서 결국은 자유가 없어요. 그분들은 돈이 많아서 추앙을 받지 위대해지지만은 저는 이제 개인적인 거는 위대한 거보다는 이렇게 쇼생크 탈출처럼 그 해병이 나오듯이 이렇게 자유롭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그 최종적인 목표 꿈은 뭐예요? 멋진 지구 여행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이 초대받은 이 삶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리고 내 스스로 자유와 사랑이라고 표현해요. 저는 네 가지가 이제 생존과 번식은 동물의 미션. 그래서 우리가 지금 먹고 사는 건 동물의 미션 생각하는 거 결혼도 하고. 근데 저는 이제 그걸 옛날에 끝냈고 그 다음에는 사랑과 자유에 있는 길. 뒤에 좀 약간 추상적인데 네. 어떻게 그 사랑과 자유를 즐기고 있어요? 지금은 자유는 이런 거죠. 내년에 뉴욕 이제 한 달 살기. 그런 거는 이제 와이프로부터 허락을 좀 받았죠. 왜 그러면 저는 이제 어쨌든 가장으로서 애가 20살 17 되니까는 옛날에는 10만 원 가지고 살았지만 이제 제가 하고 싶은 일은 약간 그렇게 남자로서 가장으로서 이렇게 눈치도 보고 집에 나의 이 나이 먹으니까 또 이제 외롭잖아요. 근데 네. 그런 건데 하고 싶은 일을 했을 때 가정도 잘 책임지고 이게 사랑이 가정이니까.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밸런스. 그래서 그 정도는 이제 제가 봐서 스파크 타운 해야지만은 그런 돈은 충분히 있으니까는 이제 죽을 때까지 이제 여유 있게 이렇게 살면서 그렇죠. 쓰면서 네.
뭐 하여튼 그 자세한 이야기는 하나 좀 세부적으로 좀 풀어나가도록 그쵸. 하고요. 어쨌든 이런 목표를 처음에 네. 어쨌든 10억이라는 경제적 자유를 얻기 위해서 하기 위해서는 이제 가족들, 특히 이제 부인하고 의논을 해야 되잖아요. 그게 제일 어려웠습니다. 예, 그러니까 아까도 잠깐 뭐 약간 의견 차이가 있었다고 하셨는데. 왜 그러냐면 저는 이제 이 과정은 이제 어떻게 보면 인내라가 아니라 어떤 거 하나를 얻기 위해서 하나를 이뤄야 되는데 네. 제가 이제 사랑해서 결혼했기 때문에 그분이라고 표현하면 와이프는 그런 거에 이제 희생할 이제 어떻게 보면 피해자 모드라고 그러죠. 너 이렇게 왜 이렇게 해야 되냐? 절약을 해야 되느냐? 나도 벌고 너도 버는데 그렇죠. 그런 가치관이 있는데 어쨌든 저는 이제 깨우쳤다는 게 뭐냐면 그 사람은 내가 어쨌든 사랑을 모르더라도 내 자식처럼. 근데 상대방은 또 권력에 보면 저는 또 넘버 4거든요 집에서. 아이들 예, 다음. 그래서 할 수 있는 건 제가 더 절약하고 제가 더 살림하고. 어쨌든 그래서 저도 20년 동안 어쨌든 충실하게 집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러면 이제 보통 어쨌건 이제 그 부부의 어떤 그 맞벌이한 금액을 이제 저금을 하고 이제 재테크를 하는 거니까 어쨌든 소비는 딱 정해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가장 의견이 그 차이가 났던 게 어떤 부분에 대한 소비였어요? 결론적 얘기는 초창기는 결론적으로 가장 많이 쓴 돈은 지금 보면은 교육비예요. 한 그쵸. 4, 5억 쓴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뭐 특별한 게 아니라 우리 사회 살다 보면은 와이프는 어쨌든 저는 또 그런 가치관이 별로 없어요. 서울대 이런 거 저도 이제 서강대 나왔지만은 많이 봤거든요. 네. 근데 그런 게 지금 자본주의 사회에서 옛날은 이해됩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은 그런 거 아닌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와이프도 그 나이 때니까 결핍이 있다 보니까 자기 학벌에 대해서 애들은 스카이 가야 된다 이러면서 영어 학원 뭐 이런 것들 했는데 그런 부분 초창기에는 이제 병설 유치원 다니고 이럴 때는 안 들었는데 이제 선행학습 하면서 근데 결국은 이제 우리 다 쓰고서도 지금 우리 큰 딸은 지금 재수하고 있어요. 매달 또 300 나가고 있어요. 근데 그게 저는 이게 사랑이라는 게 이런 겁니다. 저는 이제 별로 안 쓰지만은 그런 거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해주고 싶어요. 와이프의 이 사람을 설득하는 게 될 수가 없으니까는 이걸 못하면 이 사람은 불행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사실 그 부인하고 어떤 의견 합치가 돼서 함께 하지는 못한 거네요. 그쵸. 부인은 그냥 부인대로 길이죠. 하고 그 우리 저 주인장만 그 하고. 아끼고 전략해가지고 이제 결국 이 꿈을 이뤄냈다고 봐야 되겠네요. 결국. 그리고 은퇴는 또 저만 했잖아요. 또. 그 그러네. 와이프는 계속 학교 다니고 있어요. 63세까지 다닌다고 하더라고요. 예. 하긴 그 사람마다 다 틀릴 예, 거예요. 그쵸. 이제 그 일하는 데서 즐거움을 얻을 수도 맞습니다. 있고. 그게 저는 이게 그냥 그대로 인정해 주는 게 가장 사랑이라고 그렇죠, 생각해요. 서로. 대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그냥 최우선적으로 노력하고 아끼고. 그게 아까 얘기했죠. 사랑의 길이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왜 어떤 사람 사랑해야지 희생하더라도 회사에 희생하는 거는 노예잖아요. 네. 해봤자 남는 게 없어요. 근데 가족한테 희생하는 거는 내가 사랑한 부인 이런 거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깨우친 사람들이 희생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야, 이거 참 쉬운 게 아닌데 대단하신데. 그러면 그 경제적 자유인이라는 어떤 목표를 달성하고 나서 그 전과 좀 달라진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가장 얘기하는 건 시간이죠. 왜 그러면 이제 그 당시는 암만 행복하려고 하더라도 옛날에는 회사는 또 저는 출퇴근이 보통 3시간, 4시간이었어요. 가장 멀리. 와이프는 가까이. 네. 그 아침마다 이렇게 그렇죠, 하고. 아무래도 그리고 회사에서도 또 사원 대리급이었기 때문에 그러고 나서 이제 출퇴근도 자유롭지 못하고 집에 들어오고 뭐 이런 것들이 시간이 없었죠. 거의. 가장 좋은 건 이제 경제적 자유인데서 원래 하고 싶었던 거죠. 그 시간을 원래 전 아침형 인간당인데 이제 새벽에 자고 4시에 잡니다. 그 야행성. 네, 그리고 10시에 일어나고 그게 에너지가 좋아. 그러고 나서 그 에너지 가지고 아까 자기 관리 제가 맨날 얘기하지만 이제 관계, 좋은 인간 관계.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보면은 가정 관리, 와이프하고 대화, 살림도 다 하고 뭐 이러면서 자유로운 시간. 그래서 이 시간이 많아지면서 보면서 감사할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요즘 결론 그래요. 행복을 찾는 게 아니라 시간이 바보가 아닌 이상은 시간이 주어지면은 현명해지면은 그 시간을 에너지를 채울 거고 그러면 균형을 잘 잡을 거라 생각하는데 저는 그래서 뭐 행복도는 얼굴도 옛날 사진보다 훨씬 좋아졌죠. 회사 다닐 때보다.